자, 16번입니다. 3차 방정식 2,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는데 그 대소의 크기가 알파 1, 베타, 감마 순으로 쭉 되게끔 하여라 이런 말이죠. 보시면은 요 1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알파가 1 왼쪽에 그리고 베타 감마가 1 오른쪽에 순서대로 배열이 되도록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요 3차 방정식을 그대로 두면은 조금 그렇고 어떻게 바꿀까요? 왼쪽에는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 k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k 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죠. 왜냐면은 왼쪽은 고정된 그래프가 딱 그려지고 요 k라고 하는 움직이는 선만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또 그냥 뭐 도함수를 이용해 볼까? 그러면은 문제에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지? 미분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거를 해야 되네요. 이렇게 합니다.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게 눈에 대충 보이죠. 이렇게 되고요. 6으로 다시 인수분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까? 이렇게 되죠. 맞나요? 늘 하면서도 의심스러운 게 바로 인수분해. 그러면은 맞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일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짐을 우리는 스케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크게 그리면서 상황을 이렇게 그리니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극대에 해당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극소가 2였죠. 그러면은 x는 1, 그죠? 요게 다 알파, 베타, 감마 다 x 값들이니까 x는 1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x는 1은 어디일까를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1과 2의 딱 중앙, 그러니까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죠. 그럼 이 딱 중앙이 바로 마이너스 1과 2가 사이가 어디지? 더하면은 1, 나누면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 되잖아요. 딱 중앙이, 변곡점이, 그죠? 그럼 2분의 1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1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한 요 정도를 한번 우리가, x는 1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k라고 하는 어떤 선이 존재해서 1보다 오른쪽에 서로 다른 베타, 감마의 근을 갖고 그 다음에 1보다 왼쪽에 알파라는 근을 가져요라고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생겨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래서 한번 쓱 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이거 빨간색이 좀 그런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보시면 알겠지만 1보다 오른쪽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베타와 감마가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 왼쪽에 알파라는 그 근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K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Y는 K라고 하는 이 선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극소보다는 조금이라도 위에 있어야 돼요. 극소가 되면은 베타와 감마가 같은 값이 되어 버리니까. 맞죠? 그래서 쭉 움직이다가 1일 때의 값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작아야 되죠. 왜냐면은 1보다는 큰 근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래에 존재하고 마이너스 2의 즉 극소값보다도 조금 위에 존재하는 상황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극소값 요 2의 함수값이죠. 그죠? 여기 2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서 그 사이로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1일 때의 값을 어떻게 찾아볼까? 바로 원함수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도함수를 마지막에 쓰다 보니까 도함수에다가 자꾸 이렇게 값을 대입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 원함수에다가 필요한 거를 대입해서 찾아내셔야죠.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얼마죠? 여기다 따로 계산을 할까요? 뭐 나머지 계산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자, 1을 대입하면은 2 3 12가 되어서요. 이런 게 제일 어렵죠. 마이너스 1 빼기 10, 마이너스 13이 여기가 되고요. 꽤 낮네.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훨씬 작아지겠죠. 2를 대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2를 대입하면은 얼마죠? 8, 2, 16에다가 2, 4, 12에다가 24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가 4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아이고 어려워요. 마이너스 20이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보다는 같아도 안 됩니다. 작아야죠. 그래서 개수는 뭐가 되겠니? 그죠? 그냥 카운트 할 때는 그냥 뭐 잘 세면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10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4부터 마이너스 19까지니까 4, 5, 6, 7, 8, 9 6개가 돼서 정답은 뭐 2번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자함수가 있습니다. 가를 보니까요. 1,3에서 접방이 존재하고 걔가 2x 플러스 1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fx-2x는 3이라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상황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는 우리가 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 약간 이 정도 기울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접점 1,3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2x 플러스 1이다가 되고요. 얘가 이제 fx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여기 어딘가에 또 다른 근 하나가 있지 않을까? 무슨 근? 바로 fx는 2x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근을 세웠을 때의 근은요. 1이 중근 그리고 k는 그냥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식을 빼서 만든 식 바로 fx-2x 플러스 1 무슨 말이냐면은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세웠을 때의 근이 1, 1, 3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빼서 어떻게 해요? 싹 다 넘겨서 즉 fx-2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를 빼서 만든 식이 바로 1, 1k와 역시 근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죠. 어떻게 해요? x-1의 제곱에다가 x-k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의 절반은 푼 거죠. 여기다 써놓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주인공을 fx가 물론 마지막에는 f0의 세제곱값을 구할 거지만 일단은 f0은 나중에 이제 여기 fx의 식은 우리가 꾸며낼 수 없고 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가져야 되니까 선생님 편의상 얘를 hx라고 살짝 치환을 하고 hx를 주로 이제 데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뭐를 물어보고 있느냐? 아니, 문제에서 물어보기 전에 h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놔야죠. 요게 자체가 hx니까. 그러면 1에서 접하고요. k에서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얘를 토대로 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이대로 쭉 내리세요. 그 다음에 쭉 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1에서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저기 어딘가에 k가 x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차피 요 hx라고 하는 것은 1에서 중근 k에서 실근 하나 그러니까 1에서 접하고 k에서 접하는 게 여기가 지금 1 여기 1이죠. 그죠? 여기 k지. 어떻게 한 거야? 여기서 그대로 갖다 쭉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1에서 접하고요. 그다음에 k에서 뚫고 내려오고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이걸 빼잖아요. 그 그래프가 바로 지금 이 초록색이지. 그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약간 이 그래프를 살짝 기울여서 평평하게 만든 느낌이지. 이해되세요? 이 상황 있죠. 즉 얘랑 얘가 약간 지금 비스듬하게 만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살짝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평한 아주 예쁜 모습으로 다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hx의 그래프를 그려놨다. 여기까지만 됐고요. 근데 문제에서 fx는 fx-2x는 3의 근이 또 두 개예요. 이것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아까 주인공을 hx로 봤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좌변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hx가 될까? 어떻게 하면 hx가 되죠? 바로 1을 빼면 되죠. 맞아? 1을 한 번 더 빼보세요. 1을 빼봐봐. 1을 양면 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렇죠. hx는 지금 fx-2x-1이니까 여기 hx가 딱 나왔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hx다. 걔가 2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 빼기 1이니까. 즉 hx는 2 누구? hx는 2가 두 실근을 갖는데요. 무슨 말이야? hx랑 2, y는 2라는 x축의 평평한 그래프, x축의 평행한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y는 2란 얘기죠. 누구? 여기 빨간색으로 할까? 쓱 가서 여기가 y는 2란 얘기지. 그러면은 그 말은 뭐예요? 극대값이 2다를 의미하는 최종적인 어떤 마지막 조건이 되겠죠. 극대값이 2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건 지우자.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넘기면 어떻게 되죠? fx는 2x 더하기 3이잖아요. 2x 더하기 3은요.
2x 플러스 1, 얘 있죠, 얘하고 평평한이라 자꾸 평행한 거예요, 평행한 거. 뭐 이렇게 평평해? 이렇게 평행한 겁니다. 이렇게 평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쭉 그리면은, 봐봐, 이렇게 평행한 거니까, 근데 평행한데 두 점에서 만나니까, 누구랑 fx랑,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근 두 개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3은 위로 두 칸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위로 두 칸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 보이세요? 접점? 여기 접점 보이시죠? 여기 접점! 여기까지 쓱 길이가 두 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밑으로 쓱 끌어내리면은 걔가 바로 여기 가장 긴 거리 지금 요 fx랑 요 직선이랑 가장 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장 긴 거는 요이랑 얘랑 평행할 때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걔가 2란 얘기는 바로 여기 가장 긴 거리 2라 이 말이죠. 사실 뭐 그게 그거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 했네. 바로 요 hx 입장에서는 극대값이 2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극대값의 위치가 금방 우리는 또 궁금하죠? 그러면은 극대값의 위치는 바로 어디니? 여기가 1대 2로 나누어 먹는 내분점이라는 거지. 이제는 아시죠? 너무 많이 했지. 여기가 중근, 여기가 1근, 근 하나짜리니까. 맞죠? 그러면은 1대 2의 위치, 내분점 공식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러면은 3분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 아시죠? 중학교란다. 작년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니까. 바로 2k 플러스 1이네요. 맞죠? 그러면은 요 hx 입장에서 3분의 2k 더하기 1이 들어간 값, 걔가 극대가 되고 걔가 2가 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hx가 이겁니다. hx 이거. 그러면은 h에다가 3분의 2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바로 얼마다? 2가 됩니다라는 얘기고 바로 한번 식을 써봐야죠. 여기다가 그대로 3분의 2k 플러스 1을 대입해보자.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감수하셔야 돼요. 그죠? 2가 아니라 3분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제곱에다가 3분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하다. 1은 3분의 3이니까 2k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제곱 이렇게 되고 k는 3분의 3k죠. 그러면은 3분의 2k 빼기 3k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입니다. 느낌이 별로 좋진 않아요. 얘가 바로 2다 이런 말이야. 맞죠?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할까요?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2죠. 2k하고 2를 앞으로 뽑아. 그럼 4로 뽑히지 4. 맞죠? 그러면은 4로 뽑아내면은 3분의 k-1의 제곱이 되고요.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자. 그러면은 k-1이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로 뽑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마이너스 4도 밖으로 넘겨. 왼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k-1의 세제곱이어서 깔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k를 구해야지 뭔가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k를 구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k-1의 세제곱, 즉 양변에다가 27을 곱하세요. 그러면은 k-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27이다까지 나왔는데, 야, 여기서 더 이상 솔직히 진행이 안 되지. 여기서 어떻게 뭘 해요? 세제곱 막 세제곱근 하기엔 좀 부담스럽잖아,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f0의 세제곱이야. f0의 세제곱. 친구들 f는 어디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 숨어 있네. 여기 숨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f0 어디 갔어? f0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죠. 0을 대입하니까 쭉 여기다 0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변은 마이너스 k만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k. 그러니까 f0은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고 f0의 세제곱은 즉 답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야.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었죠 방금?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알아. 그런데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답이거든? 그럼 세제곱이니까 홀수니까 마이너스는 앞으로 쑥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빡 붙이면 정답은 플러스 2분의 27이 답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니? 4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는데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해 볼까요? 이게 저수방식 이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두 식을 빼가지고 fx하고 ex 플러스를 빼서 만든 hx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잡아봤다. 맞죠? 그리고 fx-ex는 3을요. 우리는 hx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해주니까 hx는 2가 되는 거지.
양변에다가 1을 빼가지고 이게 되시죠. 그러면은 hx는 2란 얘기는 걔가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hx가 이거였는데 y는 2가 어디야? 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값이 2다. 극대가 2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다 푼 거죠, 솔직히. 그치? 그러면은 극대값 2의 위치 3분의 2k 플러스 1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걔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거 식 쭉 쓰면서 나오는 상황이 바로 k-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27이었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정답은 그냥 플러스 2분의 27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7번 문제 뭐 쉬운 문제 같으면서도 혼자 풀려면 또 막상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입니다. 자연수가 있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럴 때 k 개수를 구하고요. k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뭐 시그마 붙여라. 마지막에 계산도 귀찮게 하는 뭐 이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이다를 방정식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n 괄호 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괄호 닫고 플러스 k는 0의 근이 3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이 3개야? 그러면은 k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니까 그렇군. k를 오른쪽으로 좀 넘겨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k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런 거죠. 이 방정식의 근이 3개란 얘기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k의 그래프를 그려서 걔가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을 방정식으로 환산하고 그 방정식을 다시 다듬어서 다시 그래프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건데 그냥 조삼모사 같은 거지. 그러면 우리는 왼쪽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왼쪽의 그래프에서 n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n은 양수잖아. 어떤 함수의 식에다가 양수를 곱해봤자 그래프의 특징, 개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x 세제곱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3 같은 어떤 양수 3, 예를 들어서 3을 곱해보세요. 그래봤자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뭐예요? 그래프의 특징이나 개형, 원점 대칭이고 즉 뭐 기함수이면서 뭐 쭉 증가한다. 이런 개형 정도는 전혀 건드리지 못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 바로 요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중에 n을 적당히 곱했다 정도의 상상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너무 예쁘게 되는 그래프라서 도함수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x 마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0에서 여기 3이 있겠고요. 3에서 뚫고 내려오고 0에서는 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까? 예쁘게. 이렇게 통과하고 통과하고 이렇게 되는 얘기. 왜 이러지? 통과하고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건 뭐죠? 마이너스 k? 한번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요 n 처리 안 했죠. n은 어떤 역할만 한다고? 그렇죠. n이 만약에 1, 2, 3, 4가 돼 있다면은 어차피 이런 그래프가 살짝 이 정도의 차이만 있겠지. 즉 이 y 값들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음수는 더 음으로 크게, 양수는 더 양수로 크게. 무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되고 무슨 말이죠? 그쵸? 맞죠? 이렇게 되고 y 값만 더 커지는 거야.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만 있지. 어차피 0에서 접해서 내려오고 3에서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래프의 특징, 개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k와 세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k. 맞죠? 자, 그러면은 이 y는 마이너스 k의 위치는요. 0보다는 조금 아래, 그리고 극소점보다는 살짝 위에 존재를 해야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극소점만 잘 찾으면 되겠다. 즉 여기가 2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너무 지겹죠. 왜냐고 여기가 2대 1로 내분이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2의 함수값이 바로 극소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2를 집어넣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n까지 곱하셔야 되죠. 실제 값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 빼기 1이니까 4n이에요. 4n. 여기 4n입니다. 4n. 그러면은 우리는 4n부터 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값이 이제 거의 다 풀었죠. 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작아도 4n보다는 커야 되고요.
아무리 커도 0보다는 작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다듬으면 어떻게 되죠? 0 k 지금 뭔가 잘못했죠. 어떻게 된 거죠? 그쵸? 여기가 여기 이 집은 마이너스 사인.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극소값은 마이너스. 당연히 음수가 돼야지. 어떻게 양수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그쵸? 뭔가 이상하다 했어. 자,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k 마이너스 싹 다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요 k의 개수는 몇 개니? 우리가 이런 건 많이 했었죠. 정수와 정수로 둘러싸고 있는데 둘 다 등호가 없어. 그러면은 왼쪽에서 왼쪽을 빼고 1을 한 번 더 빼는 거지. 즉 4의 마이너스 1개가 바로 개수 an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한 번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까? 예를 들어서 정수 n 정수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정수 n보다는 크고 어떤 값 x가 그죠? 어떤 값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등호가 있는 이 정수 x의 개수는 빼고 하나 더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있으면 그냥 빼는 거야. 그냥. 이 정도로만 빠르게 옛날 생각하면서 얘기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an이 바로 k의 개수잖아요. k 개수가 4n 빼기 1이라고. 여기다가 시그마 주는 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4n 빼기 1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이건 어떻게 계산하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도 되고 그냥 시그마 성질 그대로 가져가면은 4 빼고 n은 1부터 10까지 n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따로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쵸? 2분의 10, 11이니까 4 곱해지면 어떻게 되죠? 220에다가 10 빼니까 그죠? 여기 2가 되니까 220이죠. 210이 정답이 되죠. 210이 정답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18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하나 복습만 하면 뭐예요?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의 개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게 되는 문제. 49번입니다. 뭔가 합성함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허무하게 그냥 확 풀려버리는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볼게요. 이차함수 g가 있습니다. g가 있는데 함차함수 fx예요. 3차함수 fx. 자, fx 0은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갖는다. 무슨 말이에요? x축이 있었을 때에 fx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갖는 정도의 개형을 갖지 않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고. 나를 보시면은 g.f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에 g.fx, g합성 fx 사실 이게 같은 말이죠. 그죠? 이거는 m의 실근은 두 개예요. 두 개. 이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텐데 보세요. 이건 이제 시선을 잘 고정시켜야 되는데 사실 겉함수가 g고요. 그 안에 f라고 하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이 m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g라고 하는 것은 2차식이라고요. 어떻게 생겼죠? g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g는 지금 대칭축이 얼마죠? 친구들 3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고쳐주면은 지금 여기가 1의 최소값을 갖는 거가 바로 g예요. 맞죠? 이게 g란 말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 봐보세요. 지금 결국에는 이 식의 x는 얘란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x가 들어가서 fx의 값을 만들어요. 그 값이 여기 들어갔다는 이거야. 다시 한번 x가 여기 들어가서 f라는 함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 계산된 값이 바로 g에 들어가서 나오는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래요. 근데 우리가 g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3일 때 최소가 1 아니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x가 들어갔을 때 과연 이 값이 3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3차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제 핵심인데 3차함수의 특징이 뭐죠, 친구들? 3차함수의 특징은 그죠? 어떤 3차함수를 그려도요. 무조건 y값, 즉 fx의 값은 실수 전체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실수 전체의 값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게 fx 3차 함수의 특징이죠. 2차 함수나 이렇게 짝수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만,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범위의 y값만 나오는데 3차 함수는 그 값이 없던지 있던지 뭐든지 간에 무조건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모든 y값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x가 들어가서 어떤 값이 나오는데 과연 걔가 최소값,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지금 3일 때 최소값 1을 갔는데 과연 이 fx가 3의 값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 어차피 fx는 무조건 다 모든 실수를 다 갖기 때문에 무조건 3이 걸려드는, 즉 이 fx가 3이 되는 x도 무조건 있다라는 거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풀었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이거 살짝 갖고 와서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살짝 갖고 와서 얘가 왜 딸려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최소값은 1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누가 얘가 3이 될 때, 얘가 3이 될 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g.fx, g 합성 fx는 m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개. 그 x가 2개란 얘기입니다. 그 x가 2개란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g.fx가 g.fx는 x 값이 f에 들어가서 fx라는 값이 g에 들어갈 건데 g라고 하는 그 함수 자체는 3일 때 최소값 1을 가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x가 들어가서 뭔가 계산되어서 그 값이 3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3차 함수는 3이라는 값을 무조건 가질 거니까. 왜?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G3, 2, 1 그죠? 이 최소값이 1이니까 그죠? 이 되는 그러한 x가 2개다. 이게 바로 요 해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다? fx가 3이 되는 것이 2개란 얘기는 fx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fx가 3이 된다, 즉 3이라고 하는 그 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두 개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 2개 있어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개형이 나오는 것 같은데 1번에서 fx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요. fx는 0은 즉 x축과는 세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3이 있으면 어떻게 돼, 친구들? fx가 그 밑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탈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삭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fx는요. fx는 y는 3과 그죠? y는 3과 이런 식으로 위에서 즉 극대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일단은 요거를 잠깐만 그림을 여기다가 킵해 놓고 두 번째는 g 합성 fx 여기도 씁니다. g 합성 fx는 17을 만족하는 그러한 등식은요.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실근. 무슨 말이야? 근은 x값입니다. 바로 이거 얘가 3개란 얘기입니다. 얘가 3개. 맞죠? 얘가 3개란 얘기인데 자, 보세요. 크게 보세요. g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어떤 값이잖아. 어떤 값이라고요. 얘를 선생님이 편의상 k로 둘게요. 그러면은 gk가 17이 되는 k는 뭐죠? 이거는 그냥 계산해 봐야 되죠. gx가 뭐예요? 그죠? x제곱 여기죠. x제곱 마이너스 ux 플러스 12 17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이 되니까요.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러면은 그 k라고 하는 값은요. 7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k가 뭐였어? 아까 fx였죠? 그러니까 fx가 7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하세요. fx가 7일 때와 f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둘 다 g를 17로 만들어주는 값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토탈 몇 개요? 3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7, fx는 마이너스 1을 합쳐서 그 x가 3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7은 어딨니, 친구들? 7은 3보다 위쪽에 있죠. 여기가 7이 있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 fx하고 만나는 거는 무조건 여기서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 fx는 마이너스 1에서 2개의 근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7이 여기 있어서 여기다 그려보자. 7이 여기 있어서 근 하나가 여기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에 2개가 생성되어야 토탈 3개의 근이 잡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란 얘기야?
여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그래야 두 개가 이렇게 잡히니까. 그러면 너무 허무하죠. 왜? 극소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니까 정답은 3과 마이너스 1을 더한 1번 2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9번 같은 문제는 딱 보면 합성함수 나오면서 막 어려워 보이지만 합성함수가 별게 아니에요. 그렇죠? 합성함수는 딱 이런 느낌이지. g 겉함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요 x가 들어가서 계산된 이 값이 밖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생각만 잘 해주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고요.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선생님이 좀 계산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서 미리 좀 계산을 좀 해놨어요. 같이 좀 볼게요. 자, 함수가 두 개 있어요. f가 있고 g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fx는 3gx보다 크거나 같다가 마이너스 1부터 4에서만 여기서만 관찰하면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하도록 k 값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식을 f, g를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여기 f가 3gx니까 3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싹 다 넘겨서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마이너스 k만 또 밖으로 빼야겠죠. 얘만 약간 변수니까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쭉 인수분해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극대역소를 갖고 여러분들 이거 스스로 하셔야죠. 극대역소를 찾았고 그 다음에 극대값은 35, 극소값은 3까지 찾아놨어요. 그러면은 닫힌 구간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4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고 4는 3이라고 하는 극소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살짝 오른쪽에 여기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나의 관찰 구간은 바로 여기 형광색으로 표기된 여기만 나의 관찰하는 구간이고 그 녀석이 K 이상은 늘 돼야 돼. 즉 무슨 말이냐? K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선 여기 어디 갔어? 어떤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선이 여기 지금 나의 관찰 대상인 여기 색칠된 거 있죠. 그죠? 요거보다는 언제나 그 이하에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그 이하에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뭐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완전히 밑에 있으면 오케이잖아요. 그죠? 그 이하에 존재하니까. 근데 최대는 최대한 붙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극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최대 값은 극소 값이기 때문에 3이 최종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이거 식을 쓰는 게 이 문제의 고민의 전부야. 그래가지고 쓱 정리한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K만 따로 뽑아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 그리시고 극대극소 찾는 거 상당히 힘들었어요. 여기 극대 35, 30 이렇게. 그러면은 쭉 그리시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구간 잘 설정하셔서 그래프 딱 여기 표기만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K가 늘 밑에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보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죠. 최소값 그 이하에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을 찾는 문제였던 거죠. 최소값은 극소가 되고 3이 되어서 최대값, 오히려 K의 최대값은 3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